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지난 1년은 그나마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은 씨가 마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정부 비판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무시무시한 기구가 잡초 뽑듯이 징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박근혜 시대의 가장 전위에서 공정성 심의라는 이름으로 공정성을 말살한다는 비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창진 씨부의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켜보기 위해 기자들과 시민 방청객들이 앉아 있습니다. 회의 장면이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되는 방청장은 기자들을 수용하기에도 비좁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방심의 심의 과정은 방청만 허락되지 녹음이나 녹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화를 하면 방심의 직원들이 들어와 제지를 합니다. 안 되거든요. 회의 장면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촬영은 안 되십니다. 그 규칙을 누가 만든 거죠? 규칙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만든 그게 규칙.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그 위원장님한테 있다는 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희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상에. 내부 규정을 내세우며 언론이 취재할 권리를 틀어막고 있는 방심. 심의 때는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고성이 자주 오고 갑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마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사실 공개하기 힘들 정도의 심의 수준.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적어도 방송사에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방심위가 의결하는 주의나 경고 등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업자 제어가 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방송사, 특히 해당 보도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방심위는 마음만 먹으면 방송사를 옥죄할 수 있는 사실상의 행정기관입니다. 방심위가 어떤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않다고 규정하면 해당 방송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의 자체가 검열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그 상식선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은 지나치게 조금 넓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모호하게 규정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방심위의 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임명된 공안검사 출신의 박만 씨, 부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이 추천했던 권혁구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8월 8일 KBS 이사회가 경찰의 기호를 받으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정현주 사장의 해임 제청을 의결할 당시 이에 동의한 KBS의 집권 여당 측 이사들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방심위 위원 3명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인 최찬목 위원도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방심위는 심의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6명은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결국 전체 9명 가운데 6명을 집권 여당이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기구가 언론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안검사들과 과거 관영 언론에서 나름대로 굴종하며 살았던 경험만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어떤 국가주의 전제주의로 흐르는 사회 풍토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게 뻔한 거죠. 방심위원회 위원장은 과연 방심위가 스스로 정치적 편견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뉴스타파는 방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공식 문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이유가 안 하시게 됩니다. 아니 이유가 뭐죠? 또 한 번 취재진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위원장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방심위의 기획실장 등
간부 대여섯 명이 몰려와 인터뷰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인터뷰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박만희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2시에 나가셨다고 치면 지금 2시간 15분 동안 식사를 하십니까? 그 기관장님들 어디든지 다 그게 우리 사회가 사실 보면은 그 기관장님들에서 그 정도는 다 익숙해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언론사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는 인터뷰를 응하지 않은 걸로 대법원장도 인터뷰를 해요. 그 대법원장 하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취재진은 방심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만희 위원장도 권혁부 부위원장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권 위원장님이시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제가 지금 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여당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인 엄광석 위원과 겨우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권에서 여야 6대3의 비율로 임명하는 방심위의 구조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방심위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6대3 구조라는 것도 어차피 여야가 그런 뭐 타협의 산물 아닙니까? 보수 쪽에서 추천된 사람들이 심의할 때는 되게 상식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 부분 거기도 놓치는 게 있다 이런 거죠. 그걸 뭐 안 놓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미국 같은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방송의 공정성 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헌정 파괴 세력이 25%나 된다는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우리 기자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요 25%예요. 헌법에 그 규정된 그 범위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북이 대치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무려 25%가 돼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25%라는 통계는 어떻게 나온 통계인가요? 그게? 그것도 보수가 한 통계라고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누구 책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해서 또 저긴데 보세요. 그리고 이미 정설로 돼 있어요. 엄 의원은 자신을 스스로 중도 보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중도 보수라고 난 스스로 생각을 해요. 방심위는 올해 박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과 사무처 정규직 173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128억여 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는 별도로 50억 원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박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은 1억 5천만 원 안팎의 연봉을 국가로부터 3년 동안 보장받고 매년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들도 매월 200만 원의 대외 직무 활동비에다 회의 참석 수당은 따로 받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회의 과정은 녹화할 수 없으며 홍보팀은 취재진의 카메라를 손으로 치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위원장은 취재진을 고의로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며 여당 추천위원은 국민 가운데 25%가 헌법 파괴 세력이라고 단언합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방송을 심의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심의 자체가 정치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